이낙연 공동대표님과 김종민 최고위원이 더 이상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1월 10일 저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상식의 멤버인 윤영찬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했을 때도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눈물로 윤 의원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직후 반선거 혁신부터 줄곧 함께해왔던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됐지만 그 또한 약속했던 원칙과 상식의 정치를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3지대 통합 발표 이후에 통합개혁신당이 국민들께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평가할 것조차 없는 국민들 눈에는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정당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시장에 나올지 기대할 수 없는 상품들이 창고에만 쌓여 있었듯 총선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당 정비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개혁정당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 가치, 인물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 앞에 쓸모있는 정당임을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래를 확인시켜 드립시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양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큰 자본 없이 공천 과정이 진행되어 한동훈 비대위가 상황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 평가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암수가 숨겨져 있는 야바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초기 사천 논란을 빚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한 이래 김무성, 김성태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사퇴성 승복과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등 PK 지역 중진들의 재배치도 무리 없이 이루어진 데다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컷오프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일단 돌린 사이에 한편으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용산 출신과 변진, 윤재옥, 유상범 등 윤핵관 혹은 당 주류들을 대거 텃밭에 단수 공천하는 야바이 공천을 시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금껏 지역구 의원 전원을 컷오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역별 현역평가 하위 10%에 대한 컷오프 원칙을 전원 경선 허용으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역 의원들의 탈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공천은 외관만 그럴듯할 뿐 혁신이나 참신함을 찾을 수 없는 기득권 공천이고 용산과 당의 갈등을 낮추기 위한 미봉 공천이며 제3지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탈당 방지 공천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공천은 평가하기도 난감할 정도로 처참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비선공천, 밀실공천, 친명횡재, 비명행사, 자객공천 같은 수식어 그 어느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때 저와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의원들은 모두 하위 10%, 20%라는 통보를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중 그 누구도 아무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묻지마 공천, 막가파 공천입니다. 말로는 명문 정당이라며 단결을 강조하면서 대놓고 친문 중진 의원들은 빼놓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분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그 아바타가 당 대표직을 독점하기 위해 호환이 될 만한 중진들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것 말고는 이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공천의 공통점은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의 타파는 우리 개혁신당의 과제입니다. 개혁신당이 능력 있는 신진 정치인들에게 숨쉴 공간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전 현직 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정치 신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